수요일 점심. 동서, 갑자기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이야?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진짜 이런 말 하는 거 싫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이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내야 할 벌금 같은 게 많아요. 합의금으로만 수천만 원을 날린 상태라 지금 애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방님이 사고라니. 그이도 그런 말 없었어. 술 마시고 사람을 치는 바람에 영구 장애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지라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혹시 돈 불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거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아. 요즘 주식 자체가 호황인 상태도 아닌걸. 그리고 단기간에 불려지지도 않아. 그런가요? 사실 당장 불려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재판 들어가고 결과 나오려면 반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얼마를 맡기려고 그래? 내 회사가 작은 돈은 안 불리는 거 알 거 아니야. 집 팔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혹시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그건 알고 있어.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잃을 거 각오하고 맡기는 고객들이 대다수라고. 그니까 혹시 잃더라도 나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저도 마지막 동아줄 잡는다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건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대로 감당할게요. 그리고 제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그거 통장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오늘 괜찮지? 오후 4시에 예약 잡아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찾아와.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형님, 혹시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혹시 조금이라도 이윤이 나왔을까요? 동서,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 상하락을 반복하고 있는걸. 내가 소득이 나면 동서한테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래도 그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 건 알고 있지만 중간 상황이 너무 궁금했어요. 죄송해요. 어쩌겠어. 우리 고객들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긴 해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와야 아들 학교에 보탤 수 있으니까요. 얼마가 필요해? 내가 빌려줄게. 일단 내 학교엔 지장이 안 가는 게 맞잖아. 3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액으로 빌리는 것도 알아봤는데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치? 요즘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한 사람들은 안 빌려주는 추세야. 나야 오랫동안 동서 알고 지냈으니까 빌려주긴 하겠는데 주위에 너무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다 동서한텐 빚이잖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언 감사해요. 형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한 달 후. 동서, 전화 좀 그만하면 안 돼? 지금 3일에 한 번꼴로 전화하는 거잖아. 나도 일은 해야지. 오히려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저도 알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물어볼수록 초조해지는 건 동서뿐이란 거 몰라? 나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거래 종료할 수 있어. 형님 죄송해요. 근데 곧 재판일이라서 그래요. 그 전에 합의를 어느 정도 해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는걸요? 그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나한테 말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기간 중에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연락 줄게. 그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주면 안 될까? 진짜 뿔리고 계신 거 맞죠? 제가 실물을 볼 수 없으니까 신경이 쓰인다고요. 요즘 주인들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형님도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믿을 수 없으면 다시 돌려줄게. 그리고 나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말 안 할게요.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왜 일이 이렇게 됐나 싶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계속 전화만 하지 말아줘. 나도 힘들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여보, 아직 마련 안 됐어? 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지금 집도 팔고 월세로 이사했다고. 아, 그니까 왜 사고를 내서 그래? 요즘 이게 문제되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사고를 내서 나까지 이렇게 만드냐고. 아, 어떻게든 돈 불리려고 하니까 불안해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떤 짓이라도 해서 장만할게. 진짜 당신만 믿으면 되는 거 맞지? 아니, 우리 유산으로 받은 그 건물이라도 팔자. 엄마가 형 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만 입 닫고 있으면 모른다니까. 볼품없는 곳이라 얼마 안 되겠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부동산 가서 알아볼게. 그니까 당신도 가끔 시우한테 전화해줘. 지금 해외로 출장 갈 줄 알아. 언제 아빠 오냐고 물어볼 정도란 말이야. 하긴 사는 환경이 바뀌었으니 더 불안하겠구나. 알았어. 다음 전화일엔 시우한테 전화해볼게. 그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힘내자. 알았지? 알았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잠시요. 큰어머니, 혹시 바쁘세요? 어머, 네가 무슨 일이야? 생전 연락도 잘 안 하다가? 그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문제집도 못 사고 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교도소 같은 곳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면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용돈 주실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이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나 보네. 그래서 얼마 정도 필요하니? 100만 원 정도요. 수학여행도 가야 되지만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해서 학교 특강비랑 문제지가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잘 되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용돈으로 이번엔 챙겨줄게. 그래도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말하는 걸로 하자. 이것도 엄마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제가 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벽에 알바해서라도 이거 천천히 갚을 테니까 엄마한텐 달라고 닥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조카가 하는 첫 부탁인데 어쩔 수 없지. 혹시 필요하면 종종 줄 테니까 연락하고. 부모 잘못인데 애가 왜 피해를 봐야겠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어머니. 제가 잘 되면 꼭 이 은혜 갚도록 할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3주 후. 동서, 지금 내 회사로 와줄래? 진짜 대박 난 거야.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박이라뇨? 대박 났다고. 이번에 변동이 크게 생기면서 수익이 엄청나게 생겼어. 지금 자산이 얼만 줄 알아? 무려 2.5배까지 불어났다고. 진짜요? 그럼 제 남편 살릴 수 있는 거죠? 하늘이시여. 얼른 회사로 와. 알았지?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동서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봐.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축하해, 동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형님 덕분에 이런 기회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동서가 그동안 간절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얼른 회사로 와. 수령하고 서방님 도우러 가야지. 지금 2시니까 4시까지 올 수 있지? 네, 얼른 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멀리 있어서 1시간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다릴게. 끊자마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좋은 일만 많네요.
여기 도로 건너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크단 말이죠? 근데 논 쪽은 그 공사가 진행 안 되나요? 아쉽게도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 들어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거 소유주가 남자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임장 받아왔어요. 이걸로 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저도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연히 왔다가 이 사실 알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잠시요. 동서 왔어? 형님,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물론 형은 피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행이지. 서방님이 그렇게 됐단 거 그이가 알면 걱정 많이 할 거야. 근데 영원히 숨길 순 없단 거 알고 있지? 저도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말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처리는 끝났어. 통장이 들어갔지? 이제 거래는 끝나는 거겠네. 나중에 서방님은 보러 가겠지만 이젠 그런 사고 안 치길 바란다고 해줘.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님. 그럼 제가 급해서 먼저 가도록 할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네, 형님도 그럼 수고하세요. 그날 저녁. 요즘 건우한테 연락이 잘 안 오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원래 이 시기엔 한참 바빠서 연락이 안 됐잖아. 정 궁금하면 연락해보는 거 어때? 안 그래도 연락해봤는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 재수 씨한테 뭐 들은 거 없었어? 요즘 연락 자주 하는 것 같더만. 그냥 나한테 돈 불려달라고 해서. 잠깐 관리 좀 해줬어. 얘기 들어보니까 일이 있어서 월세로 이사했다고 하더라. 정말 무슨 일이 없는 거 맞지? 요즘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걱정이 된단 말이야. 에이,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 거짓말이나 숨긴 적은 없어. 근데 당신 지금 평소랑 달라서 그런 거야. 예전에 그거 기억나? 장모님 아픈 거 말 안 했잖아. 그때도 지금처럼 손을 덜덜 떨었거든. 이래서 무섭다니까. 사실 말이야. 서방님이 지금 문제가 있나 봐. 어디 아프신 건 아닌데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것저것 들어갈 게 많은가 봐. 뭐? 애가 사고를 냈다고? 무슨 사고를 내길래 그래? 사람을 쳤대. 그래서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나 봐. 그래서 벌금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합의금 같은 게 필요해서 집도 팔았대. 그놈은 언제 한번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사고를 내. 그래서 다 마련했어? 어, 다행히 이번에 대박 난 거 있지. 2.5배가 되는 바람에 그걸로 한다고 가져갔어.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당신도 나도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긴 하지. 재수씨가 일부러 나한테 연락 안 했나 보다. 그래도 당신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나야 내일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서방님 형량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겠지?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봐야겠어. 3개월 후. 형수님, 좋았습니다. 오랜만이다. 너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안 된 거야? 일이 좀 있었어.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어서 이거 봐. 차도 새로 뽑았다. 저희 이번에 대박 났잖아요. 제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다들 앉아서 얘기해. 언제까지 서 있을 생각이야? 그것도 그러네. 자, 앉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박이 난 건데? 비법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 동서가 나한테 부탁해서 벌었어. 나도 그때 넣을 걸 그랬다니까. 근데 우린 스스로 걸 못하니까 아쉬워. 형님이 도와준 덕분이죠. 근데 물론 기도를 통해 신께서 들어주셔서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신앙심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에이, 그래도 내가 많이 도와준 것도 한몫하지 않아?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형님, 제가 그때 그 주식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대박 쳤겠어요? 형님도 넣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갑자기 연락 와서 친구가 이 회사 거 좋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넣고 싶으니까 전액 다 옮겨달라고 했거든. 근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고객이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수익이 2.5배가 된 거야. 물론 넣어준 건 형님이긴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한 건 저잖아요. 게다가 제 친구가 반 이상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고마운 게 없다는 거야? 형님이 증권사 다니시긴 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님, 좀 도와줬다고 해서 유세 떨지 마세요. 저한테 제 남편 단속 잘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나게 된 건 다 제 복이 아닌가 싶어요. 재수씨, 그래도 혼자 주식은 못했을 거 아니야. 내 아내가 관리는 해줬는데 그런 고마움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됐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참에 그만두는 거 어때요? 형님은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제 친구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건 속단이 아닐까 싶어. 나도 남편도 주식으로 한 번 성공했지만 본전으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더라. 한 번 맞들렸다고 다 맡긴 건 아니지? 어느 정도 분산 투자했겠죠. 형님보단 제 친구가 믿음직스러운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형수님 화내겠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정도 안 먹이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재수씨, 이럴 거면 나가지. 너도 이럴 거면 데리고 나가.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야? 어이가 없어서. 됐어. 두 번 다시 볼 사람 아니잖아. 동서가 날 그렇게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넣어준 곳이 어디길래 그래? 땡땡사예요. 해외에 있는 곳이었는데 몇 년 동안 튼튼하게 운영된 곳이라 사게 됐어요. 게다가 요즘은 반도체가 핫하잖아요. 내가 미리 말해줄게. 거기 그렇게 안 믿는 게 좋을 거야. 회사는 튼실한데 거기 사장이 돈 가지고 장난질 잘 치기로 유명하거든? 에이, 형님 말 믿을 것 같아요. 뭐, 머지않아 해고당할 것 같으니까 긴 말을 안 하도록 할게요. 당신도 안 일어나고 뭐해? 여기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강정이잖아. 자산이 3억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가세요. 전 둘 다 차단할 거니까 두 번 다시 볼 일 없으면 좋겠네요. 경수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또. 가란 말 안 들려?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 저렇게 개념 없는 애 재수씨로 인정도 안 할 거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잠시요. 짐승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얼마나 챙겨주는데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 당신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설마 저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동안 속 많이 상해서 어떡해. 아니야. 한 번 도와준 걸로 인연을 정리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 회사는 평소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망각한 것도 있었어. 괜히 허를 찔릴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 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힘들 땐 손 내밀고 자기 괜찮아지니까 사람을 무시해? 저런 예의 없는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와선. 나도 이건 그냥은 못 넘어가.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없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이게 말이 돼? 난 예의는 칼같이 따지는 사람이야. 그러죠. 그리고 다음에 찾아오면 나한테 말해. 당장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다음날. 어머, 진짜. 내가 너 덕분에 무슨 복을 누리나 몰라. 덕분에 이번 일도 잘 해결했잖아. 내가 거기 좋다고 했지? 내가 특별히 아는 정보 빼돌려서 알려준 거다. 평소에 돈 가지고 얼마나 유세했는지 알아. 고작 30만 원 빌려주면서 얼마나 조언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도 나한테 다 맡기는 거 맞지? 일단 내가 관리하고 있긴 한데 말이야. 아무래도 불안하다고.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그 정보는 형님조차도 몰랐던 거야. 정보력은 네가 더 넓으니까 이런 부탁하는 거잖아. 주식은 양날의 칼이니까 그러지. 솔직히 나도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플러스면 은인이지만 마이너스 되면 날 원망할 거 아니야? 아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아, 그리고 이거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내 돈 관리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지? 이거 비싼 브랜드잖아. 아, 여기 가방을 나한테 준다고? 이런 부담돼서 어떻게 하란 거야. 얘도 참, 이런 나만 긴장된단 말이야.
그럴 의미는 아니었어. 그동안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서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고마워 정말.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반년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겼네. 요즘 마이너스 판이라고 하던데 원금 까먹은 건 아니겠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내 친구 못 믿어서 그래. 저번에 우리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잖아. 그건 알고 있지. 그래도 형수님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됐잖아. 어떻게 일반인이 실시간으로 그런 걸 다 알겠어.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곧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저거 뉴스. 당신 돈 맡긴 곳 아니었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상패당했다는 거야? 상패가 뭔데? 뭐긴 회사가 망했다는 말이지. 당장 친구한테 전화 안 해볼 거야? 저 말이 사실이면 우리 돈도 하늘로 날아갔단 말이라고. 다음 달에 당장 개업하는 건데 이러면 어떡하자는 건데. 사람들한테 투자금 받은 거 일부 돌려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기다려봐. 나도 놀랐단 말이야. 얼른 연락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잠시 후. 아직도 전화가 안 돼. 30분이 넘었잖아. 대체 언제 연락되는 거야? 나한테만 자꾸 이러래? 나도 답답하고 불안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란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대로 돈 먹고 나른 거 아니야? 그 돈이 얼만데? 자그마치 3억이나 되는 걸 홀라당 맡겨.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머리가 멍하기 힘들단 말이야. 어떡하란 건데? 어떻게 하긴 찾아서 돈이라도 다시 가지고 와야지. 너 그거 우리 투자금도 있지만 옛날 고향집 판 것도 있잖아. 이거 알면 형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나도 계속 연락해 볼게.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건데? 내가 상패 당할 줄 알았어? 그동안 걔 덕분에 돈도 많이 얻었잖아. 당연히 믿었던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처음 맡길 때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내 잘못으로 몰아가기 있어? 그래서 네 잘못 아니란 거야? 난 애초에 전액 다 맡기는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그거 다 맡겨야 이윤 크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당신도 결국 동의한 거 아니었어? 왜 나만 죄인이 돼야 되는 건데? 같이 결정했으면 당신도 나처럼 연락이라도 해보든가. 날 탓하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기라도 한대. 어떻게든 그 돈은 원상복구 해놔. 알았어? 여보.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그 시각. 저거 재수 씨가 넣었던 회사 아니야? 상패당했다고 하네? 어? 어, 진짜네. 그럼 하늘로 훨훨 날아갔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응?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와, 저 뉴스 뜨자마자 당신한테 전화 건 거야? 혹시나 말하지만 전화 안 받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좋은 꼴 보려고 그래? 나도 받을 생각 없어. 그 사람이랑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래. 이제 저기도 난리 났겠네. 그렇게 너한테 못되게 행동하더니 이런 꼴 나서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러다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가 있어. 그니까 난 분명 말했는데 왜 거기에 주식을 넣어서 그럴까? 원래 돈 맛을 보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아, 이렇게 된 거 기분 전환 겸 고향집 갔다 오는 거 어때? 우리가 그동안 일이 바빠서 관리를 못했잖아. 슬슬 가서 잡초 제거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까? 가는 길은 공기 좋은 시골이니까 기분 전환되고 좋을 것 같아. 그럼 내일 갔다 오자. 오랜만에 주말인데 한번 나들이 겸 갔다 오면 좋지. 다음 날. 이상하다. 왜 공사 중인 거지? 여기 도로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집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집주인 허락 없이 밀었던 거야? 한번 부동산 가서 알아보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요, 혹시 여기 공사 언제부터 했어요? 몇 달 됐죠? 그때 여 라인에 있는 집은 모두 매매해서 싹 다 밀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신 거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요. 저흰 들은 바가 없는데 오니까 집이 사라져 있네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정 궁금하시면 부동산 측에 문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기 사장님 지나가시네. 사장님, 여기 손님 있습니다. 잠시 후. 오랜만에 고향집에 왔는데 집이 사라져 있더군요. 전 처음 듣는 사실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 허락받고 집을 밀어요? 보자. 그 집이라면 동생분이 와서 팔았네요. 사정이 있어서 아내란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어주긴 했어요? 네? 거기를 돈 받고 넘겼다고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 집만 안 팔려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큰 걸로 2장 정도 나갔죠. 근데 왜 그러시나요? 혹시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뭐해? 가서 뒤집어 엎어야지. 좀만 참아봐. 얘기 조금만 듣고 가자. 어이구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혹시 몰랐던 건가요? 다들 알 거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시요. 형,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야, 너 고향집 멋대로 팔았냐?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야, 네가 정신을 놨구나. 그 집이 뭔데 함부로 팔아. 적어도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내가 받을 거였잖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유언장은 뭔데? 그동안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방치하긴 했어. 근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팔아? 너한테 주어진 유산 같은 건 없잖아. 나도 엄마 아들이야. 근데 왜 나한테 권리가 없다는 건데? 그리고 그 집 내 명의로 돼 있었어. 어민이 권리가 있다고. 내가 짐승을 거두고 있었구나. 너 그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래 유산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돈 받아간 거 모를 줄 알아? 그 서류들 나한테 있어? 그래서 유언장에도 엄마가 너한테 남긴다고 안 했고. 근데 그걸 네가 처분하고 홀라당 먹어? 형, 내가 잘못했어. 근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무슨 말이야? 너 설마 그 돈까지 주식에 쓴 건 아니지? 너 아니라고 해라. 내가 당장 찾아가서 패기 전에. 그게 걔가 나 맡겼어.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 찾고 있다고. 우리 돈 홀라당 타먹은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가 정신 나갔구나. 이거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유산이 뭔지 알아? 나중에 선산 사서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묻어달라고 할 때 쓸 돈이었어. 나중에 우리 돈 쓰는 게 싫어서 나한테 그걸 맡긴 거란 말이야. 나도 그건 몰랐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그랬으면 내가 이거 팔아서 형 줬겠지. 그리고 그게 2억이나 들어갈 수준은 아니잖아. 1억 정도는 내 거 아니야? 이거 없네. 아니, 넌 산 하나가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해? 이장하는 비용하고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적어도 넌 그런 돈만큼은 건들면 안 됐다고. 넌 무슨 염치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 몰래 홀라당 쓰니까 기분 좋았니? 왜 나한테 그러는데? 걔한테 말을 하든가 해. 난 아무 잘못 없다고. 내가 너희 싹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러면 위원장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 언제 이런 차고 칠 줄 알았지만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봐주는 거 없어. 그리고 나랑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가 왜 너네를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대로 기다려. 알았어? 일주일 후.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빚이 얼만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자꾸 돈돈거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가서 형수님한테 빌어. 아니, 빌고 오자. 그럼 도와주시겠지. 지금 우리 고소한다는데 가서 빌면 무마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러다 쫓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뭐? 고소라니?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안 했지. 너한테 말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지금 시골집 팔아서 돈 챙긴 거 알고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둘 다 고소한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뭐? 그걸 어떻게 알았던 건데? 설마 가보기라도 했던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너란 애를 만나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뭐? 이게 다 당신 사고 때문 아니야?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니까 가서 빌자는 거잖아. 빌면 고소라도 늦게 해주겠지. 일단 시간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가면 되는 거잖아. 뭐든지 내 잘못이니까 가자고. 알았어? 당장 안 나오고 뭐해. 아니면 두고 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당장 나와. 진짜, 씨. 진서의 기회를 어디서 잡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그날 저녁. 고소장 썼잖아.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말 그대로 고소해야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 쟤네들 이거 한번 봐주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럴 거야. 이참에 법의 심판 제대로 받아야지. 나도 그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그럼 배상할 금액도 상당할 건데 동생 빚쟁이로 만들 생각이야? 그럼 돈 욕심 부리다가 이 사태 일어난 거잖아.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장이 언제쯤 날아갈까? 일단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 일 잘 해결되면 좋겠네. 정말 그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지? 난 동서랑 서방님이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 원래 사람은 바닥까지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잖아. 나도 그놈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설마 엄마 이장활동까지 쓸 줄이야. 게다가 유언장에도 적혀 있었고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어? 여보, 서방님이랑 동서 왔는데? 뭐? 이것들이 어디라고 온 거야? 기분 나쁘니까 소금이나 뿌려줄까? 우리 집에 애군이라도 떨어뜨리면 어떡해. 소금 가지고 나가자. 좋은 생각 같은데? 잠시 후. 뭐야, 내가 오지 말라고 안 했어? 네가 무슨 염치로 날 찾아온 건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돈은 없지, 빚은 많지.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조카는 먹여 살려야지. 어? 형님, 제가 형님 무시한 건 고의가 아니에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애 무슨 죄예요? 이런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학교에서 공부는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놈의 아들 얘기. 넌 참 변하질 않네. 나였으면 아들 생각해서 주식엔 손대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 일을 하지만 돈 넣고는 하지 않아. 위험 부담이 한가득인 일이잖아. 근데 동선 어떻게 했어? 한 번 떼돈 버니까 무시했지? 그리고 몰래 우리 재산 팔아서 이득 봤잖아. 근데 우리 보고 용서, 도움이란 단어가 나와? 형수님,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한 번만 도움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어? 돈맛 본 놈한텐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야. 아주버님,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애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빌게요. 아, 맞다. 동서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그 애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걔가 나한테 이런 연락한 거 알아? 힘드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왜 동서의 수학여행비까지 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그마치 수백인 거 알아? 나도 조카니까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는데 부모가 이러니까 애들도 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빚으로 다 달아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했어? 그동안 뭘 했길래 애가 형수님한테 이런 거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넌 애 교육에 뭘 했는데 항상 윽박 지르기만 했잖아. 나한테 그런 말 할 자신이 있어? 아니, 왜 남의 집 앞에서 싸우고 난리야. 민원 들어오면 책임질 거야. 아, 그냥 너희 가라. 말 섞을수록 속만 울렁거리는 것 같아. 당신 뭐해? 소금 뿌려. 아, 맞다. 내가 갖고 나왔지? 우리 집에 나쁜 기운 들어올 것 같아. 그니까 얼른 나가줄래? 너흰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밖에 없거든?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제가 얘랑 이혼하고 애만 데리고 올게요. 그니까 애랑 저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뭐? 지금 날 버리겠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몰라서 그래? 아휴, 싸울 거면 제발 저 멀리 가서 해. 그리고 이사할 거니까 찾아올 생각 두 번 다시 하지 마. 만약 온다면 그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형님. 그날 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랑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넌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애초에 네가 그딴 사고만 안 했으면 되는 거였잖아. 아니, 한 번으로 끝냈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그 큰돈을 친구한테 맡기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너랑 나랑 이혼 말고 다른 방법 있어? 그나마 소득은 너한테 있어서 네가 대출도 다 받았잖아. 그거 그냥 네가 다 갚아. 나랑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사라지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얼마나 큰데. 당신 그렇게 수감됐을 때도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돈 빌렸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날 버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너만 사라지면 우리 집이 평화로울 거야. 이혼 소송한다고 하면 당장 손해배상 청구도 늦춰줄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다 가져가. 어차피 대리인이라고 해도 도장 찍은 건 너잖아. 아, 이왕이면 그거 나랑 애한테 넘길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아? 나도 혼자는 안 죽어. 그니까 쉽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알았어? 너 이렇게 내 발목 잡겠다 이거야? 지금 애 인생 망치겠다 이거야? 같이 갚아 나가야지. 그리고 애도 정상인 줄 알아. 자퇴시키고 일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형님한테 돈 달라고 연락해. 학생이 몇 달 만에 수백 쓴 게 더 문제 아니야? 심지어 나한테도 받아갔던 돈이었고 더 넉넉하게 챙겨줬어. 대체 그걸로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니까 자식 교육을 시켜야지.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살았길래 금전개념이 없어.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말 다 했어? 넌 얼마나 잘났는데. 잠시요. 큰어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큰어머니 무시한 건 죄송해요. 솔직히 많이 버시기도 하고 절 이뻐하니까 말하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그거 갖고 저한테 화를 내요. 그니까 안 받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얘, 너 웃기다. 넌 네가 말한 거 책임질 자신도 없어. 내가 말한 건 용돈의 수준이 넘는 돈이었어. 용돈이었다면 내가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장장 6개월 동안 받아간 게 수백이란다. 너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그럼 애초에 주지 말지 그랬어요. 왜 줘서 우리 집 파탄나게 한 건데요? 지금 원망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네 부모야. 어려울 때만 가족이지?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아?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갚기는 했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도움 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큰어머니, 아니 저만 걷어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저보고 자퇴하래요. 이러는 거 허락할 테니까 공장이라도 다니라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바닥 인생을 살으면 전 어떻게 살란 거예요.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만 후원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봐. 돈이 쉽지? 나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 쉽게 생각하고 있네. 정 원하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네 부모나 큰아버지한테 연락하겠어? 큰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미 늦었어. 그럼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렴. 나 그렇게 인내심 길지 않아? 그날 밤. 지금 애 기죽이고 뭐해요? 애가 도와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해요? 이거 없네.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라도 있어? 그렇게 애한테 미안하면 학교를 그만두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도 갚겠다는 건데 그걸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지금 우리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엉엉 울고 있다고요. 용서는 빌어도 돼. 근데 사과는 내 맘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내 남편한테 한 짓 생각하면 딱히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형님!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애 마음에 이렇게 상처 주셨으니 그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해. 나한테 죄를 묻든 말든 난 관심 없어. 근데 이게 성립될 것 같아? 나도 성심성의껏 상대해줄 테니까 잘 준비하는 게 좋아. 그리고 동서, 지금 잘못을 빌어야 되는 건 너야.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이렇게 호칭을 붙여준 건 마지막 예우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한 번만 더 연락해봐.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형님! 아, 야!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걸었어요. 위원장에 있었던 만큼 배상을 받기로 했죠. 이런 판결이 나자 그쪽은 이혼 소송을 서로한테 걸었어요. 애는 일탈까지 벌이는 바람에 갚아야 하는 빚도 쭉쭉 늘어났고요.
서로 이혼 소송을 길게 하는 바람에 전쟁이 몰아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갚아야 할 건 있었기에 소송 중임에도 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갚진 못해서 이제도 나날이 늘어나게 됐어요. 뭐 솔직히 저나 남편이 버는 걸 보면 굳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 가족은 혼인하지 않으면 귀한 줄 모를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네요. 저희는 이걸 그대로 받아서 기부할 생각이에요. 딱히 받아도 기분 좋은 돈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중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생 중이라면 시원하게 연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훗날 저처럼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다를 얻었는데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듣고 시원함을 느끼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